아침 단상 252호 정옥성 목사. 1973년에 이강백이라는 희곡 작가가 쓴 파수꾼이라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큰 성에 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 A, B, C가 있습니다. A 파수꾼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망루에서 부동자세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봅니다. 나머지 B와 C 파수꾼은 늙은 파수꾼과 아주 어린 파수꾼입니다. A 파수꾼이 망루에서 늑대다 소리를 치면 B와 C는 양철묵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새로 파견된 파수꾼 D는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마을 사람들에게 북으로 알리는 파수꾼 B와 파수꾼 C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수꾼 D는 마을의 촌장에게 편지를 써서 이 상황을 알립니다. 하지만 촌장도 자신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D를 설득합니다. 결국 D조차도 설득이 되고 말았습니다. D도 원래 늑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북을 치며 늑대가 왔다고 북을 두드립니다. 이 작품은 권력층의 위선을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희곡입니다. 국가의 당면 과제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던 1970년대의 정치 상황을 거짓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마을을 통제하는 촌장의 행동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파수꾼 A, B, C는 망루에서 늑대가 몰려온다라고 거짓을 외치며 양철북을 두드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속합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파수꾼 D마저 촌장의 회유와 계략에 말려들어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게 됩니다.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나약하고 무너지는 많은 파수꾼 D의 모습은 연민과 함께 현실 상황에 대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70년대 정치 프레임이나 지금의 정치 프레임은 명칭만 다르지 모든 것이 아주 똑같습니다. 70년대 늑대는 용공 프레임입니다. 지금의 늑대는 친일 프레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늑대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파라고 외치면 너도 나도 북치고 장구치며 나라 법석을 떱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있어도 친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친일파는 없습니다. 친일파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친일파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표현을 하면 적폐고 친일이고 토착 외구입니다. 70년대 자기들의 말에 조금 반박이라도 하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빨갱이라는 말이 친일로 말만 바꾸어졌을 뿐입니다. 나도 용기를 내서 현 정부를 아주 조금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니 온갖 쌍욕을 하면서 친일파다, 토착 외구다라고 벌떼처럼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마 이 글이 나가면 토착 외구라고
양철북을 쳐댈 것입니다. 지난해 반일 불매운동 영향으로 일부 일본차 소유주들은 차량 파손 등의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은 스스로 보유한 일본차를 파손하고 폐기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덩달아 나팔 불고 북치는 자들이 친일 척결을 방송과 유튜브와 SNS를 통해 난리를 쳤습니다. 일본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친일이면 KBS, MBC를 비롯해서 모든 방송사는 죄다 친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 장비 대다수가 일제이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아예 일본의 주택을 구입했으니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야말로 친일 중에 친일이 아닌가요? 그런 와중에 한국보다 일본의 이익에 편승하는 무리를 척결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거에 임하며 다짐하는 최고의 목표라고 했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일본 차인 렉서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완전 개 코미디입니다.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들의 잘못된 자식 사랑을 지적하면 토착 외구들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꾸며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박원순의 성희롱 의혹도, 정신대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 의혹도, 정의연대 윤미향 사건 등도 다 토착 외구들의 꾸며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의 모든 길은 친일로 통합니다. 마치 한편의 개그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많이 써 먹었잖아요. 없는 늑대를 있다고 나팔 불고 북쳐대는 것도 이제 식상합니다. 친일파 토착 외구는 없습니다. 당신들도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쪼잔하게 프레임 정치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치 좀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일제시대에 부역했던 사람이 15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들은 절대 내 눈 속에 들불을 빼고 그 다음에 형제 허물을 논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위시해서 목사들만이라도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판단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일본에 미워도 국립묘지에 있는 외구들 묘지까지 파헤치라고 외치는 전직 대통령 아들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그분은 잘못하면 국회의원도 떨어지게 됐죠. 하여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내 허물을 앞에 차고 형제 허물은 뒤에 놓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살기를 작정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신 정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빨갱이도 없고 외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만이라도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